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석영 대표님. 응, 대표님, 저 지금 인터뷰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응, 그래, 말이.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응, 부동산 관련해서 진짜 질문거리가 되게 많은데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 아마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응. 대표님께서 저번에 인터뷰로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결국엔 상승한다고 하셨어요. 어디? 그 부동산 세금 중에 보유세가 있잖아요. 그러지. 예,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은 결국 상승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예, 그럼 대표님, 그러면은 양도세가 올라가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를 가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집값은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양도세는 집값이 하락하지. 양도세를 올리면. 양도세 집값에서 매매 차익을 국가가 거의 가져갈 때는 투자를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없어져요. 아, 투자 심리가 없어져서. 왜 투자를 집값이 올라가냐면 투자를 노리거든. 집값이 올라가는 걸 노린단 말이야. 그래도 양도세 내고도 남으니까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버리면 차익이 안 남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투자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반대로 오히려 양도세가 올라가잖아요. 응. 그럼 판매할 때 그 세금을 국가가 많이 가져. 그러면은 그 세금 때문에 세금으로 국가에 뜯기니까 그만한 세금만큼의 그 가치를 집값에다가 보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 안 그래요? 괜히 집값을 올리면 집 사는 사람한테만 부담이 가는 거야. 집을 10억짜리 집을 사놓고 20억에 팔잖아. 그러면 10억은 집 파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세금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가? 집 사는 사람한테. 집 사는 사람이 괜히 10억만 더 내는 거야. 그걸 파는 사람은 집을 비싸게 받을 이유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양도세 하나를 가지고 모든 투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무슨 딴 편법을 하고 맨날 대책만 발표하고 그걸 찾는 거야. 뭐 때문에 집을 10억에 산 집을 20억에 팔려고 하겠어. 10억에 사는 집은 그냥 10억에 팔면 세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20억에 파는 이유가 예. 5억이 남으니까 그걸 주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차액은. 네, 네. 모든 주택은 매매할 때 산 가격 이상은 국가가 다 가져간다. 이래봐. 투자 있겠나?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날부로.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그 투기꾼들의 제한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대표님, 그러면은 음. 그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가 생기게 하고. 취득세라는 것은 거의 다운시켜야지. 그럼 취득세나 보유세는 문제가 생기게 그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나 보유세는 올리지 말아야 돼. 아니 남이 10억짜리 집을 내가 네. 10억에 사는데 예. 취득세를 낸다고. 응? 네. 그럼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게 돼. 이사를 가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그럼 한 집에서 안 움직여. 그지?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액에서는 예.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주택은 양도세를 100% 해버리면 뭐 남는 거 10원도 없잖아. 그러나 서민주택 10억 미만의 뭐 5억 미만의 주택 이런 거는 양도세가 없도록 해줄 수가 있어. 아, 네. 그러니까 서민이어도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양도세 없게 하고 그걸 경우에 따라서 어떤 대표님만의 원칙을 정해서 그거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버리면 5억 미만의 집은 양도세가 없고 5억 이상의 집은 양도세가 있든지 또 1가구 1주택일 때는 양도세가 없고 1가구 2주택일 때는 100% 양도세를 예. 하든지 투기 잡는 거는 예. 그냥 양도세로 다 정리할 수가 있어. 무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서 놨노? 부동산 대책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양도세 하나로 다 잡아버리고 그래버리면 이제 예. 국가는 왜 저리 쇼를 하냐면은 지속적으로 양도세도 걷어들이고 취득세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수입을 올리느라고 국민들을 세수를 늘리려고. 그래가지고 집가를 올려주면서 보유세를 더 받아가는 거야. 이게 아주 고도의 정책이야. 고도의 세수정대 정책이란 말이야. 세수정대. 응? 예. 국가 입장에서 세수가 정대되잖아. 그래서 국민들은 마약을 먹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소금물을 먹이는 거야, 자꾸. 자꾸 소금물을 먹게 만드는 거야. 그걸 모르고 있냐? 쟤들이 알고 있어. 근데 국민들은 그게 말려들 수밖에 없어. 아, 네. 약자니까. 약자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을수록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 거고 부동산 경기는 올라가는 거. 경기는 계속 침체되면서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거고. 항상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예. 문제를 낳는 거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을 내놔요. 그리고 집값이 안 잡히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또 내놔요. 그럼 또 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대책을 또 내놓는 거고. 그렇지. 그럼 대표님,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 어떤 임계점이 있잖아요. 전 국민이 거지가 돼가지고 거주하는 집을 팔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 집값은
예. 계속 상승하지. 그래도 우리 국민이 자기의 지금 기본 소득에 비해서 주택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은 거야. 뭐한 2, 3억짜리 집에 살면 충분한데 서울 사람이 10억, 20억짜리 집도 힘든 거야. 이게 쓸데없이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것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국가 경제를 망치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자꾸 상승하고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재미를 보게 되면 부동산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근로자들이 의욕이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근로 수익으로 예.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다 이런 결론이야. 그럼 뭐 평생 집 하나 살려고 살아? 그러잖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 앞으로 주택값이 안 올라가게 하려면은 양도 차익은 무조건 국가가 가져간다. 이런 뭐하러 국가에 돈 보태는 돈으로 집값을 올려? 참나원. 양도 차익은 무조건 국가가 가져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노? 집값 올려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투기꾼이 없어지는 거야. 아, 네네. 간단하잖아. 투기꾼은 자기 집이 있어. 그리고 또 집을 사. 하여튼 주택을 매매했을 때 차익은 국가가 다 가져간다. 이런 원칙만 정해버리면 주택 정책이 아주 시간 중목이야. 근데 저 사람들은 마치 국민을 걱정하는 처럼 말을 하면서 예. 실제는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 계략이 붙어 있어. 주택값을 부추기고 그래 공시지가를 올리고 인상해서 보유세를 늘리면서 주택가는 올라가면서 양도세는 늘어나네. 맞아 안 맞아. 일석삼조를 노리고 있는 조세 정책이야. 국민의 고열을 다 빨아먹는 거지. 그럼 국민들이 자기 소득에 70%를 90%를 집에다가 보자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의 전개 과정은 간단히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정책은 계속 도입될 거고 그로 인해 집값은 결국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와 동시에 경제가 망가지면서 보유세는 계속 늘어나고 국민은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어가야 되고 막 그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경제가 망가지는 게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거지가 돼버렸을 때 그래. 그럼 그때 갑자기 이 주택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사태가 벌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값이 폭삭 주저앉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네요. 부동산 버블이 생겨. 버블이. 뻔하잖아. 뭐. 대표님. 이삼 나는 정책 뻔해. 이게 대부분의 국민을 거지로 만든다는 게 문제이지 결과적으로 집값이 잡히긴 하네. 국민의 대부분이 거지가 된다는 게 문제지만 거기다가 또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뭐냐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저금리 제로금리를 도입하고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유동성이 가계 소비를 자극한다든지 또는 이 기업 투자를 자극해서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내라고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유동성을.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 양적 완화를 해서 투입하는 이 자금이 기업 투자나 주식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고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집값만 상승시키는 그런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는 건데 대표님,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암만 양적 완화를 해도 그 유동성이 좀처럼 이 증시나 기업 투자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금 그 유동성 대부분이 이 부동산으로 쏠려버리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현상을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걔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정부가 원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주택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차지해야 돼. 30% 넘어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70%는 기업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가 은행권, 금융권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게 돼. 그러면서 이자가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은행보다는 주식에서 조달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돈이 90%가 주택에 부담이 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활성화가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데 그렇지. 80%가 아니라 30%까지 이걸 낮추고 나머지 50%는 이 주식이라든지 중소기업 투자로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은행 금리 부담이 없어지고 벌면은 배당금이 있지만 벌지 못할 때는 그냥 배당금 안 줘도 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 이러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주식 활성화를 못하는 그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고도한 주택 가격 인상과 양도 차익을 노리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100% 징수. 양도세는 무조건 100%.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자는 없도록. 간단해. 무슨 부동산 대책이야, 부동산 대책. 그럼 누가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차익이 없는데 전부 차익만 노리는 사람들 뿐이야. 나라 망해요. 그 부동산으로 몰린 이 유동성을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명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동성이 빠진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빼낸 이 유동성이 있잖아요. 기업 투자나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려면은 그 우리나라 기업이나 주식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비전과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그쪽으로 이 유동성이 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과 주식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허경영 대표님만의 정책에는 간단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약 60%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 60%가 지금 어렵거든. 문을 도산하고 막 문을 공장을 해놓고 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신성장 산업으로 전부 정부가 카운셀을 해서 이제 산업이 질서가 다시 재편돼야 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건전한 중소기업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런 새로운 신성장 기업으로 다들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 글로 흡수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아, 대통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이 그럼 뭐 아무나 국가를 구할 수 있게 국가라는 건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업 구조가 60% 이상이 지금 도산돼 가고 있거든.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신성장,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의 시대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이 나온단 말이야. 기업 구조가 지금 바뀌어 가독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중소기업 쪽으로 그 물꼬를 털어놓으면 중소기업이 신성장 산업 쪽으로 중소기업이 개편돼요. 예를 들어 4차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거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줄을 서서 바뀐다니까. 자본이 좋은 조건의 자본들이 유입이 되면은 그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냐면은 예. 졸속 경영이 필요하단 말이야. 졸속 경영? 응. 그게 뭐예요? 졸속 경영이 필요할 때거든, 지금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거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시대에 맞는 걸로 변해야 돼. 언제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옛날 같이 말이야, 뭐 삼성물산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게 없단 말이야. 자꾸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 기업이 졸속 경영 체제로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 졸속 경영은 뭐냐? 제품이 신성장이 자꾸 바뀐다고 바이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바뀌잖아. 그러면 그 기업이 너무 지혜조나 한바탕에 한 군데 집중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지금 세계가 너무 급변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졸속 경영을 해야 돼. 거시 경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경제도 미시 경제가 있고 거시 경제 있잖아. 근데 이것도 경영도 말이야. 예. 졸속 경영이 필요할 때가 있어. 예. 일단 그냥 새로운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막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투자를 해주면 막 그걸 막 그 단어이 막 미국의 벨리처럼 그래 안 그래 순식간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 돼 이제. 대표님 말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만 해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아이템만 수만 가지가 넘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게 나오기 때문에 졸속 경영을 해야 돼. 갑자기 그냥 하다가 바꿔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대가 졸속 시대니까 제조업도 행놈이 나와가지고 컴퓨터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잖아. 빌 게이츠. 걔가 뭐 소프트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지. 하나로 그걸로 한 거 아니잖아. 소프트지. 맞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물건을 사지 않고는 못 베길 만한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급변하는 시대다. 그 자체가 다양한 시대로 와버렸잖아. 갑자기 소프트 가지고 말이야. 컴퓨터 시장을 윈도우 가지고 말이야. 그래. 맞아요. 예전에는 컴퓨터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서 전 세계가 이 컴퓨터를 사게 되고 또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타나서 그 스마트폰을 전 세계가 사게 되고. 지식정보 산업이 제조업을 능가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전부 졸속 경영이야. 족보가 없어. 족보가 없는 경영을 해야 된다 말이야 지금은. 그래 살아남아요. 우리 공장이 뭐 70년 됐습니다. 이런 거 인정 안 해줘. 최근에 생긴 회사가 더 무서워. 젊은 애들이 며칠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그냥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 스티브 잡스가 록펠러가 볼 때는 저 뭐하는 미친놈들인가 이러잖아. 그냥 젊은 애들이 며칠 모여가 지랄병을 하다가 그냥 졸속 경영이거든. 그냥 앞에서 앉아가 저끼리 말이야 그냥. 스티브 잡스는 저기 집 차고에서 시작했거든. 회사가. 자기 집 차고에 앉아가지고 한 거야. 최초의 사무실이 차고였어. 스티브 잡스가. 그지? 그런 식으로 졸속 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야. 지금 자금이 우리 주식들이 국민들도 그런 데 투자할 줄 알아야 돼. 투자자들도 그런 걸 찾고 있어요. 졸속 경영을. 그리고 또 삼성은 그런 반도체나 삼성들 우리 경제 이끌어가는 애들은 졸속하는 애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졸속 아이디어를 주워 모아요. 그래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 저게 지금 성공한 거 아니야. 잡스나 빌 게이츠는 졸속 경영을 해서 성공한 놈들이야. 전통이 아니야 그게. 그게 전통 산업이 아니었잖아. 어디서 게릴라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경제를 지배해버리고 제조업을 무색하게 해버리고. 이런 것이 시대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주식 투자자들도 졸속을 많이 찾나요. 그것도 막 대박도 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를 지도자가 졸속 기업인을 많이 만들어야 돼. 대통령이 계속 전통 기업에만
투자해줄 게 아니란 말이야. 청년 창업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돼. 지금보다 몇 배로. 청년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그게 졸속 창업이지. 별로도 아닌데 말이야. 나중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아이템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주식에 사람들이 흥미가 있잖아. 그러면 그 졸속 주식이라도 이게 말이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이 두 가지잖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두 개가 있잖아. 하나는 뭐야? 주시장에 있는 두 개? 뭐가 있죠, 대표님? 미국에 나스닥이 있듯이 우리도 있잖아. 아, 코스피랑 코스닥이요. 그래,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도 장내가 있고 장외가 있잖아. 장외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코스닥을 활성화해야 돼. 아, 예, 대표님 설명 감사드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그 집값을 잡는 방법 중 하나로 그 그린벨트를 해체하고 주택 미친 사람들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집값은 집을 짓는 걸로 해결이 안 돼. 양도세를 해결돼.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체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건 또 투자자한테 투기꾼들도 돈 벌지.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양도세로 해버리면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이 돼. 안 그렇겠나? 네, 대표님. 응.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그린벨트 해체 여부를 결국 결정하는 거는 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보다 그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체되는지 보존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계속 투기 자금이 돌아다니는데 주식을 안 가고. 아, 네네. 짓는다는 것은 투기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 그걸 잡스를 살리는 데 들어가야 돼. 그런 기업들, 젊은이들이. 아, 대표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